예. 이 얘기예요. 오늘 오후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 소식도 만나봤고 이렇게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오늘의 4월 1일 만우절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고 농담, 거짓말 좀 자자한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룹 JYJ 소속의 가수 김재중 씨가 본인 SNS를 통해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라는 부적절한 거짓말을 해서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만우절과 관련해서 보건당국 이렇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4월 1일로 서양에서 유래한 만우절입니다. 지금은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장난 전화나 잘못된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도원 의원님, 네네. 이 처음부터 정황을 딱 듣고 처음에 어떤 생각부터 먼저 드셨습니까? 이번 만우절에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 하나 있다면은 내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이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씨가 본인이 지금 보니까 SNS에서 써놨는데 개인의 행동이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걸 알았다면 김대중 씨가 저렇게 했으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은 김대중 씨 본인이 그 이전에 만우절에도 뭐 콘서트 한다 쓰러지기도 하고 뭐 결혼하겠다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김대중 씨 혼자 문제가 아니라 팬들한테 김대중 씨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특히 그 팬들이 지금 청년 세대 젊은 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봄이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특히 20대들이 클럽을 간다든지 야외로 많이 나오든지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김대중 씨가 이런 식으로 만우절 농담을 한다면은 젊은 층의 마음이 좀 흐트러지고 더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부적절한 시기에 아주 부적절한 그 거짓 물론 뭐 본인이 악의는 없이 했다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저하고 같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김재중 씨 SNS에 저렇게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좀 반영된 그 댓글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지금 장난치는가요?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분들의 가족은 마지막 장례도 못 치러서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없을 줄이야. 지금 비판 일색입니다. 하정대 국장. 예. 그래서 김재중 씨 말을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 저도 이 보도를 먼저 접했을 땐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유명인으로는 처음으로 아마 코로나에 감염된 거 아닌가라고 했다가 바로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경각심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해줬다. 이걸로 인해서 받을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재중 씨가 아마 처음에 과거에도 만우절 때는 이제 농담을 많이 해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나 본데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걸 올리자마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언론들이 바로 국내 연예인 중에 첫 번째 코로나 확진 이렇게 해가지고 줄기차게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또 해외로 전파가 되고 그러니까 김재중 씨도 뒤늦게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저렇게 참 만우절 농담으로 지나쳤다라고 다만 그러나 이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게 경각심을 단순히 높이기 위한 그런 농담이 아니고 저거를 바로 받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을 만났던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들은 다 나 자가격리 해야 되는구나. 나 만났었는데 그리고 바로 방역당국은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저거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농담이고 웃자고 할 수 있는 농담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우절 농담 중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 그런 거는 다른 농담하고 달리 생각을 했어야 된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사려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거 그래서 국민청원까지 올라갔어요. 김재중 씨 처벌해달라는 청원. 본인 말대로 글쎄요, 해프닝으로 치기엔 너무 일이 커졌는데 실제로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데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돈 없는 거짓말이. 근데 거짓말로 사실 처벌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식당 가가지고 저 식당에서 먹었는데 뭐가 나와가지고요 가면 안 돼요. 근데 만우절이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그 식당의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뭐 이렇게 될 건데 이건 지금 그거를 적용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면 무슨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감염병을 전염하기 위한 어떤 거짓 소문 같은 거 내는 거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거지 본인이 걸렸다고 이제 거짓말한 거, 농담한 거 이거를 사실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조금 본인이 뭐 어떤 의도로 저걸 썼는지 뭐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썼는지 아니면 그냥 문제가 되니까 처벌을 달게 받습니다라고 썼는지 제가 알 길은 없으나 예.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의사와는 겉으로 표현한 처벌받겠다는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처벌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본에서는 지금 뭐 거의 속보식으로 들어온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농담 처벌 가능성까지 논의할 정도로 지금 정부 당국도 상당히 예민하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특히 또 보건당국 김광리 차관까지 나서서 오늘 만우절이긴 하나 이런 거짓말을 좀 자제를 해달라고 좋겠다라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렇게 글쎄요 여러 어린 팬들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는 그룹 JYJ 출신의 가수가 저런 말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하루 7,000명이 넘는 입국자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정부 당국도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입니다.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일탈 행위는 위치 추적 기반 통합 상황 관리 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됩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입국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입국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이고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김종욱 교수님 보건당국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네요. 위치 추적 기반 즉시 적발 뭐 이런 강수까지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두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 금지를 시키지 않는다면 저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추적해서 그것들을 적발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요. 저도 좀 고민스러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7,500명 정도가 해외에서 유입되는데 예. 그중에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가 4,0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누적됐을 때 저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의 여력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방역당국이나 의료진 같은 경우도 소위 국내 이런 부분들을 막느라고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런 것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있고요. 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면 좋겠는데,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 돌아왔으니까 막 클럽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더 다니시기도 하고, 또 관광으로 오신 분들은 자가격리 14일 못 기다리고 나가서 관광하시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 저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시점 동안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의 좀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좀 됩니다. 더 강한 조치를.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화면들이 좀 나갔거든요. 오늘 공항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만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의무적으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좀 볼게요. 예, 이렇게 많은 입국자들이 매일 평균 7,000명 정도 되는데 입국자들이 저렇게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일제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자체에 가서 자가격리를 받게 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45명이 지금 자가격리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 당국에서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볼까요? 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저것도 상당히 센 조치 아닙니까? 일단은 지시는 하는 건 사실은 좀 이례적이긴 하죠. 자가격리 위반해가지고 자가격리 위반하고 돌아다녔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퍼지고 그러는 거는 다 이제 감염병이 전염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저렇게 강한 방침을 내건 건 일종의 일반 예방적 효과, 경고적 효과인 거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당신 미국에서 뉴욕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설사 아직까지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잠복기는 2주 동안 집에 있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돌아왔다고 하면 이거 구속 수사 될 수 있다라는 강한 어떤 경고적인 효과를 줌으로써 좀 집에 좀 묶어두려는 거.
실제로 아마 그런 것들을 노리고 아마 대검찰청에서도 저렇게 좀 강수를 띄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축시켜서 메시지. 그렇죠. 자가격리 똑바로 해라. 왜냐면 사실은 저 위반한 사람들을 지금 하루에 뭐 10,000명씩 들어온다는 사람들을 그 10,000명이 다 집 밖에 나돌아다니고 갔을 때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10,000명씩 잡아가두는 게 현실적으로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벌보다는 아예 못하게 예방하는 게 지금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대검찰청에서도 저런 강한 방침을 세우고 조금 더 집에 좀 묶어둘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효과를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까지 나서서 이렇게 고발, 뭐 강제 출국, 위치 추적 기반 이런 단어까지 좀 쓰고 있기 때문에요. 이도현 정리해 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외국인 봉쇄는 아직 쓰지 않고 있고 자가격리 통해서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졌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시설 격리를 해야 된다. 자가격리 믿지 못한다. 아무리 이렇게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방망이를 휘둘러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자가격리가 이제 몇 가지 허점이 있죠. 일단 첫째는 만약에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이 혼자 살면 모르는데 예. 가족이 함께 있다면 아무리 자가격리를 해도 가족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그 타워팰리스에 살던 그 학원 강사가 자가격리하던 부인과 딸을 통해서 그 확진이 됐었죠. 두 번째는 혼자 또 설사 있더라도 그 2주 동안 집안에만 지내는 게 굉장히 실제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용산에서 한 폴란드인이 자가격리 한다고 하면서 개 끌고 공원에 나갔다가 마트에 갔다가 적발된 상황이 있었죠. 예. 세 번째는 너무나 많은 그 비용과 인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가격리하는 사람들한테 매일 확인한 전화도 하고 어떨 때는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불시에 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자가격리 중에 굉장히 위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마침 이제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하게 되면은 그동안엔 300만 원 이하 벌금만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조심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자가격리 위반한 45명 가운데 6명을 경찰이 검찰에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경 조치가 얼마나 그 먹힐지 모르지만 자가격리가 많아져서 지금 한 2주 뒤에 10만 명 가량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시설격리 쪽으로 가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입국 금지도 한시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전한 자가격리 관리 논란과 코로나에 걸렸다고 만우절에 도 넘은 거짓말을 한 가수 김재중 씨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이제 코로나가 얼어붙은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